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네. 오늘 준방송 제가 해야 되는데, 공항에 픽업을 하러 가야 될 시간이라 본의 아니게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난번에 호전 반응에 이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호전 반응, 곧 세포 회복 반응이라는 거 제가 챕터별로 아주 간결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다. 제가 알사탕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아울러서 오늘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내 몸은 아우성을 치는가?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방금 여러분은 고장난 자동차에서 슈퍼카로 엔진을 교체하셨습니다. 그런데 차가 덜덜거린다고요? 네, 연기가 난다고요? 당연하죠. 30년 된 또는 40년 된 혹은 50년 된 60년 된 배관에 갑자기 엄청난 수압의 깨끗한 물을 쏘아보냈다고 상상 한번 해보세요. 네, 그 배관 가만히 있을까요? 네, 정말 요동을 칠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이런 오프닝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네. 이게 무슨 호전 반응이다, 명현 반응이다, 무슨 세포 회복 반응이다, 이런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정확한 인체 생리학적 메커니즘으로 제가 파헤쳐 본다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왜 가장 많이 이런 질문을 묻냐면, 밥 먹고 나면 속이 쓰리다. 아니, 왜 갑자기 온몸이 가렵지? 이거 PM 또 이거 먹었는데 갑자기 이거 뭐 이런 증상들, 가슴이 먹먹하고 붓기도 하고 가렵기도 하는, 이거 혹시 부작용 아니야? 뭐 이런 말씀들 종종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시죠. 네. 근데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밥을 먹고 체할 수는 있으나 밥 먹고 부작용이 생겼다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죠. 그러니까 신밥을 먹거나 잘못된 곰팡이 쓴 밥을 먹지 않는 이상. 근데 저는 신밥 먹어도 잘 소화시키더라고요. 네, 여하튼 사담이었고요. 세포를 강제로 깨우는 생체 신호 전달 물질이 바로 PM 삼총사들입니다. 얘네들 제가 뭐라 그랬냐면 생체 신호 전달 물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생존의 필수적이다라고 말씀을 앞서서 드렸었는데, 자, 첫 번째 서론에서 제가 이 3종 세트, 파워 칵테일, 액티바이즈, 리스토레이트가 왜 생존에 생리학적으로 필수인지 잠깐 간단히 다시 한번 써머리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액티바이즈나 뭐 리스토레이트나 파워 칵테일 하나씩만 드셔도 되기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저는 3종을 강추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마케팅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체 대사의 사이클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생존을 하기 위해서 그래요. 자, 파워 칵테일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재료 투입을 하고 장내 환경에 문제가 됩니다. 과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전화가 와서. 과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몸의 효소, 엔자임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효소는 나이가 들수록 되게 급감한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소화 효소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걸 드셔도 다 쓰레기가 되잖아요. 파워 칵테일은 아시겠지만 효소와 유산균, 그 다음에 항산화제인 그 파이토케미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집을 리모델링 하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되죠? 네, 자재를 들여와야 되잖아요. 그 자재에 해당하는 게 영양소입니다. 그리고 자재가 들여왔으면 그것을 가지고 일할 인부님들이 계셔야 돼요. 그 인부에 해당하는 것들이 바로 효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양소와 효소, 자재와 인부가 투입이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파워 칵테일은 최고급 자재와 숙련된 인부들을 아침마다 현장에 투입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우실 겁니다. 자, 액티바이즈 피 있는 사람은 다 먹어야 돼 라고 말씀드렸던 거. 자, 액티바이즈는 산소 공급률을 높인다라고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을 배달을 합니다. 자, 이걸 과학적인 메커니즘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영양소가 혈액에 들어왔어도 사실은 세포문함까지 못 가면 말짱 도루묵이죠. 꽝입니다. 꽝. 액티바이즈의 핵심은 혈관 확장과, 그리고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산소 운반율을 증가시킵니다. 우리가 숨 안 쉬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산소 운반율을 증가시키죠. 특히 액티바이즈는 비타민 B군 복합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얘네들은 미토콘드리아가 ATP라는 에너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에너지를 생성하는 점화 플러그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고속도로 뚫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재는 쌓여 있는데 도로가 막히면 소용이 없겠죠. 네, 액티바이즈는 꽉 막힌 도로에 해당하는 게 바로 혈관이거든요. 그거를 뚫고, 그래서 액티바이즈는 뚫고 파워 칵테일은 넣고 리스토레이는 빼고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막힌 도로 혈관을 뚫어버리고요. 덤프 트럭에 해당하는 이 적혈구에 터보 엔진을 달아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우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독이라고 생각하는 해독 주스, 또 꿀잠 주스라고 하는 리스토레이트.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화를 시키면서 청소를 시키는 거잖아요. 얘를 과학적 메커니즘으로 말씀을 드리면 낮 동안의 에너지를 만들면 필연적으로 활성산소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 젖산 같은 이런 산성 노폐물들이 생겨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미네랄, 그러니까 우리 리스토레이트에 칼슘, 마그네슘, 아연, 구리, 망간 등등등이 있잖아요. 이런 미네랄이 들어감으로써 이렇게 중화를 시켜가지고 배출을 해야 사실은 염증이 안 생기는 거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청소 반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사가 다 끝났어요. 그런데 건물에 공사가 다 끝났는데 시멘트 가루, 먼지 가루 그대로 두고 가면 거기서 사는 사람들 자연 병날 수밖에 없죠. 그거 다 들이마셔야 되는 거니까. 그쵸? 그러니까 리스토레이트는 밤새 현장을 깨끗이 치우고 폐기물을 갖다 버리는 청소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쉽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호전 반응이다, 명현 반응이다. 참 말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의료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쓰지 못한다라고 해서 참이 불편한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자, 세포 회복 반응이라는 거. 자, 증상별로 그 메커니즘을 따져보면요. 이제 본론에 해당하는 겁니다. 제품이 들어갔어요. 그럼 우리 몸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같은 이런 것을 증상별로 잠깐 쪼개볼게요. 지난번에 제가 히스타민 증사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우리 플러시 반응이라고 있잖아요. 울긋불긋, 따끔따끔, 간질간질 이렇게 해서 가려움증, 붉어지는 거. 이것이 바로 히스타민과 나이아신 플러신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자, 액티바이즈를 드셨어요. 그럼 귀가 빨개지고요. 피부가 따끔따끔, 그리고 간질간질, 울긋불긋해집니다. 자, 얘네들이 과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혈관이 확장이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쉽게 말씀드리는 거, 우리 어렸을 때 엄동설안에 밖에 나가서 시컷 뛰어놀다가 엄마가 불러서 이제 방에 들어가면 따뜻한 이 아랫목에 들어가면 갑자기 막 허벅지가 막 붉게 달아오르면서 간질간질해지고 울긋불긋 솟아오릅니다. 특히 닭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더욱 그런 걸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똑같은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자, 온몸이 체온이 올라가니까 혈관이 열리겠죠. 그쵸? 그러니까 혈관이 열리니까 혈류 흐름도 빨라지겠죠. 네. 그래서 울긋불긋 따끔따끔해지는 겁니다. 자, 간질간질해지는 거고요. 액티바이즈를 먹으면 이런 현상들이 생겨요. 자, 얘는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비타민 B3 나이아신 플러스 반응이라고 얘기들을 하지요. 근데 이 니코틴사나미드 나이아신은 말초 혈관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좀 유식하게 말씀을 드리면 프로스타글라딘이라는 D2를 자극해서 강제로 모세혈관을 확장을 시켜버립니다. 여기서 강제라는 건 억지로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때 평소 혈류가 막혀 있거나 거의 잘 움직이지 않았던 그런 막혔던 혈관이 그 피가 뚫고 들어가면서 신경을 건드려서 가려움증이 유발이 되는 거거든요. 히스타민 반응도 마찬가지예요. 몸속에 쌓여있던 독소나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혈류가 빨라지면 일시적으로 쏟아져 나와서 이 비만세포 마스타셀이라는 것을 그 세포를 건드려서 반응하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번 시간에 다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이런 고지혈증 환자나 고혈압 환자분들은 대체적으로 피가 끈적거리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좁은 길에 끈적한 피를 밀어 넣으려니까 마찰열이 생기겠죠. 그러면 가려움이 심할수록 내 말초혈관이 꽉 막혀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또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 속이 쓰리다, 그리고 갑자기 위통이 생긴다, 또 가스가 많이 차고 뭐 이런 것들, 기타 등등. 얘네들은 소화기 쪽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파워 칵테일 먹고 배가 빵빵해지거나 속이 쓰리기도 합니다. 얘네들은 pH 밸런스가 이 밸런스와 그 장내 환경을 주관하는 마이크로바이옴들이 거기에 관여된 얘기들인데
위산이 부족하신 저산증 환자분들이나 또 고농축 효소가 산더미가 그러니까 고농축 효소와 산미가 있는 이 비타민을 우리 지금 파워 칵테일을 드시게 되면요, 일시적으로 자극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리고 장내에서는 유익균이 이렇게 딱 들어가면 유해균하고 영토 전쟁을 벌여요. 여러분, 유익균하고 유해균하고 항상 공존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되게 간신조조 같은 놈이 있어요. 네, 있지요. 기회균. 요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유익균이 센 것 같다 그러면 유익균 쪽으로 갔다가, 만약에 유해균 쪽이 저 힘이 더 강하다 싶으면 유해균 쪽으로 가는 기회균들이 있단 말이죠. 자, 얘네들이 영토 전쟁을 벌이게 되면 결국 그게 염증 반응이거든요. 유해균이 죽으면서, 죽을 때 그냥 죽나요? 그냥 절대 죽지 않습니다. 조용히 뒤지지 않거든요. 네. 죽으면서 내뿜는 엔토독신이라는 독소가 발생이 돼요. 그 독소와 그다음에 가스가 그런 독소들이 발생이 되면서 가스가 복부팽만을 유발시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유독 그런 게 있어요. 파워 칵테일이나 제시주스를 많이 드시면 식이섬유가 되게 이제 많기 때문에 걔네들이 발효가 되면서, 장내에 발효가 되면서 방구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평상시 고기나 달걀을 먹었을 때 방구 냄새가 안 나요. 고기나 달걀 같은 걸 먹으면 냄새가 진짜 지독하잖아요. 근데 진짜 방구가 소리가 엄청나게 커요. 근데 막상 냄새는 거의 나지 않습니다. 제가 또 여기에 대한 에피소드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렇다라는 말씀이에요. 유해균이 디즈랜드로 갈 때 내뿜는 독소가 있습니다. 엔토톡신이라는 독소가. 걔네들이 그 가스를, 복부 팽만을 일으키는 거죠. 가스가 차게 돼 버리니까. 걔네들이 이제 독소가 가스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썩은 물이 고인 웅덩이 있잖아요. 거기다 맑은 물을 부어 보세요. 바닥에 침전물이 뒤집혀서 올라오겠죠. 그러면 그것이 지금 장 청소 중이라기 때문에 먼지가 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두통이나 어지러움증들을 호소하시기도 하세요. 이거는 뇌 산소 공급의 역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머리가 띵해요, 어지러워요, 이런 것들. 이거는 빈혈이나 뇌 혈류량에 관한 문제들인데, 평소 뇌로 가는 산소가 70%밖에 안 되거나 50%밖에 안 되거나 조금밖에 안 되던 분들이 갑자기 영양을 섭취하시고 혈류 흐름이 빨라지면 99%의 흡수율을 자랑하는 독일 표현이, 이렇게 산소와 혈액이 공급이 돼 버리면요, 뇌혈관에 압력을 받겠죠. 그러면 압력을 받으면 두통이 올까요, 안 올까요? 네, 두통이 올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분자 활동이 활발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호전성 뇌압 같은 상승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빈혈이 있는 분들은 적혈구 숫자는 그대로인데 혈류 속도가 좀 빨라져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현기증이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팅팅 붓는 분들이 계세요. 분명히 이 붓는다라는 것은 분명히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또 신장이 문제가 없더라도 삼투압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붓는 현상이 생길 수 있는데 문제가 아닙니다. 세포내 쪽이나 안쪽, 그러니까 바깥쪽이나 안쪽에 수분 밸런스는 뭘로 잡아주냐면 나트륨하고 칼륨이 잡아주거든요. 이 나트륨과 칼륨 펌프가 조절을 해주는데, 영양소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려면 문을 열어야 되거든요. 이때 일시적으로 수분을 끌어당겨요. 그러면 신장 기능이 저처럼 약하신 분들은, 신장 기능이 약한, 신장이라는 거는 사실 정수기 필터 역할이랑 마찬가지인데 그런 거는 제대로 배출이 안 되시는 분들이에요. 어쨌든 해독이 안 돼서 배출이 늦어지니까 결국은 그 체내에 물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부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분들은 신장이 나 지금 너무 일을 많이 해서 힘들다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세포 안으로 영양과 미네랄, 비타민이 충분히 흡수가 되면요, 얘네들이 내보낼 거 내보내지면서 기능들이 다시 정상화로 작동이 됩니다. 자, 이 질병별로 좀 이 세포 회복 반응을 좀 해석을 해봤을 때 도대체 왜 그런 것이 아픈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당뇨 너무 많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지만 당뇨나 고혈압 환자들한테 평생 약을 드시라고 한다라는 이 말이 되게 어불성설이라는 게, 평생 약을 먹으라면 약을 먹는 평생 동안 낫지 않는다라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럼 낫지 않는 약을 평생 먹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해서 약을 먹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 있다라면 저는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자, 갑자기 당뇨 환자들이 PM 3종을 먹었는데 갑자기 당이 올라간대요. 파워 칵테일 먹었더니 당 수치가 올라간대요. 깜짝깜짝 놀라세요. 근데 절대 놀라실 게 아니에요. 수치만 보시고 할 게 아니란 말이죠.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는데 파워 칵테일을 먹어서 그 당 수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몸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진짜. 자, 잘 들어보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 드렸었는데, 당뇨는 이 세포 문이 닫혀서 혈액 속에 설탕 같은 이 포도당이 떠다니는 병이잖아요. 그럼 PM 제품의 크롬이나 식이섬유들, 얘네들이 세포 문을 두드려서 문을 열어요. 근데 이때 혈관 벽이나 조직에 붙어있던 묵은 당들 있잖아요. 이런 포도당. 이런 것들이 찌꺼기들이 청소가 되면서 일시적으로 혈액 속으로 쏟아져 나와버리거든요. 근데 이 당은 여러분이 지금 막 드셔가지고 생긴 당이 아니란 말이죠. 5년 전, 10년 전 드셨던 것들이 혈관벽에 처박혀 있던 당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 청소된 당들이 쏟아져서 나오는데, 우리가 그때 마침 청소돼 나오는 당을 바깥에선 외부에서는 피 검사로 밖에 알 수 없으니까 주사기로 피를 뽑아서 우리가 검사를 해보면 수치가 올라가 있단 말이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쓰레기가 쏟아져 나오는데. 그러니까 수치에 놀라지 마시고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잘 드셔보시면 반드시 이 당 수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포도당의 적혈구 개수가 몇 개가 붙어 있는지라고 하는 그 지표, 당화의 색소가 말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간이 별로 안 좋으신 분들은 오래 걸리세요. 거기에 이제 당신생이라는 것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근육이 좀 잘 있으시고요. 대사가 좀 잘 되신 분들은 3개월 안에 다 거의 내려가십니다. 독일 PM이 참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얼굴도 보지 않으신 분들한테 외상을 3개월치를 멈춰주잖아요. 왜? 그만큼 자신 있으니까. 3개월 드셔보시고 몸의 회복 반응을 한번 봐라. 몸에서 느껴봐라. 라는 뜻이잖아요. 웅녀도 100일을 먹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100일 기도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인체 그 세포가 최소 미니멈 바뀌는 기전이 3개월이거든요. 그래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까지는 드셔봐 보시고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캔서, 암입니다. 암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저체온, 그다음 산소. 이 체온과 산소의 싸움을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게 바로 암이거든요. 우리는 이 PM으로 인해서 암을 고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절대 안 돼요. 환경을 바꾸신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배석철 교수님이 렁스3라고 해가지고 니코틴산 아미드가 암 유전자를 미리 예방해서 암으로 전이가 되지 않게끔 예방할 수 있는 영양소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서 되게 이슈가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전부 다 밝혀내셨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액티바이즈 많이 드시면 돼요. 절대로. 많이 드신 분들 하나 부작용 같은 거 없었어요. 진짜 외려 뇌 경색 뇌출혈 하셨던 분들이 거의 마비가 풀리기도 했고, 저 역시 마비 환자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멀쩡하지 않습니까? 네. 여하튼 노벨상 수상자 오토바르코프 박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암세포는 산소가 없는 현기성 환경에서 자란다라고 하셨거든요. 다들 알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액티바이즈는 세포 깊숙이 산소 공급을 하잖아요. 암세포 입장에서는 가장 싫어하는 환경이에요. 고산소, 고체온. 체온이 높아지는 거 원치 않아요. 누가? 암세포가. 그런데 액티바이즈를 드시면 여러분들이 열감 느끼시는 거 바로 느끼시잖아요. 얼마나 정직해요. 그러니 체온이 높여졌다. 그리고 산소 공급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두통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액티바이즈 진하게 드시면 산소 공급률이 잘 전달이 됐고 혈류 흐름이 잘 순환이 되기 때문에 머리가 안 아파지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암 환자분들은 유독 더 큰 피로감이나 통증을 일시적으로 처음에 느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암세포를 잡아먹는 T세포들, NK세포, 면역세포들은 활성화가 됩니다. 얘네들 3종을 드시면서 암세포도 커지겠지만 암세포를 잡아먹는 T세포 또는 NK세포들도 같은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 암세포를 이길 수 있는 면역의 힘이 생겨버릴 수 있습니다. 얘네들이 활성화가 되거든요. 쪽도 못 쏘다 얘가. 그러면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에너지를 엄청나게 끌어다 쓰기 때문에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쓰다 보니까 암 환자분들은 유독 더 큰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해하실까요? 네. 그리고 제일 많이 흔한 갑상선이나 또는 남자분들 전립선, 얘네들은 전부 다 호르몬 기관계거든요. 얘네들이 반란이 일어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좀 생리학적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갑상선이나 전립선은 호르몬의 컨트롤 타워거든요. 그러니까 미네랄들 뭐 셀레늄, 아연, 구리, 망간, 뭐 칼슘, 마그네슘, 우리 리스토레이트가 있잖아요. 얘네들이 들어가면 호르몬은 이런 미네랄이 주관을 많이 합니다. 이 기관들이 다시 작동을 제대로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열심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갑상선 기능 저하증, 저 같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 같은 분들은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릴 수 있고요. 또 전립선이 안 좋으신 분들은 소변이 더 자주 마려울 수 있어요. 이게 잔뇨감이 자꾸 더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또 통증도 올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통증 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런지는 전번에 다 말씀드렸고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어가던 공장이 다시 가동이 되잖아요. 그럼 기계가 돌아가는 진동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진동이 느껴지면 거기에 미동에 있어서 통증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제가 사탕 비유가 제일 쉽거든요. 사탕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네, 왜? 죽었기 때문에. 그럼 살아있는 것들은 전부 다 소리가 나고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죠. 네, 인생도 공사 중이라 시끄럽습니다. 늘. 공사 중에는 먼지도 날리고요. 소리도 나고요. 시끄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합니다. 내 몸에서도 이런 반응들이 일어난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특히 제일 또 불쌍한 우리 아토피를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이거 피부로 뿜어내는 독소거든요. 피부는 사실 제3의 신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장. 밀어내는 부분이죠. 해독기관입니다. 대소변으로 못 나가는 독소는 어디로 나온다고요? 네. 눈구멍, 핏구멍, 뭐 무슨 구멍이랑 구멍은 다 나오는데 피부 구멍으로 나옵니다. 피부요. 그럼 장루수증후군은 치유되는 과정에서 이 장벽에 박혀있던 독소들이 혈액을 타고 피부로 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토피는 초기에 되게 무조건 심해져요. 일단은 혈류 흐름도 빨라지죠. 영양이 공급이 되죠. 그리고 그러니까 활성화가 되죠. 그리고 또 체온도 높아지죠. 그러니까 일단은 더 가려움증이 생길 수 있고요. 진물도 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견디기 어려울 정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농도를 좀 낮춰서 천천히 시작하셔서 몸 상태를 체크해가면서 드시는 걸 저는 권해드리는데 이런 것들을 스테로이드제로 드셔봤자 그때만 문제가 이렇게 잠깐 잠재우는 거지 얘네들은 잠복하고 있다가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잠복하고 있다가 다시 드러나면 결국 이 약도 내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피부가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피부 밑에 있는 쓰레기장이 비워지는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든 것들이 다 이 피부를 통해서 땀도 피부를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은데 다 결론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이 PM3종을 드시거나 뭐 기타 그 외에 더 플러스해서 드시는 분들 저는 각혈까지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이 목젖까지 다 찢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불편한 그런 고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치유의 기쁨이에요. 저는 햇빛 알러지가 있어서 반쪽이 거의 아수라백제처럼 반쪽이 화상 입은 것처럼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엄청 무엇이 났습니다. 여드름 환자가 심하게 이렇게 막 화농성 피부염처럼 난 것처럼. 자, 그런데 지금 제가 피부가 너무 맑아졌어요. 네, 진짜. 뭐가 잘 안 나요. 근데 과자를 많이 먹고 리스토레이트를 먹으면 뾰루지가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자, 근데 거의 다 밀어낸 것 같습니다. 피부로. 여하튼 백혈구가 바이러스나 이 노폐물과 사운이라고 열기를 다 내잖아요. 우리가. 설사 같은 것도 사실은 나쁜 거라고 볼 수 없는 게 이 장 입장에서는 나쁜 균이 들어오면 그것을 급하게 씻어내려는 물청소에 해당하는 게 바로 설사거든요. 두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 입장에서 봤을 때 뇌세포의 산소가 공급되는 길을 뚫는 그 공사에 소음이 생기는 거예요. 산소가 공급이 안 되거나 이럴 때 두통이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독일 PM은 뉴트런트 트랜스포트 컨셉. 전 가급적이면 영어를 안 하려고 하는데 NT식 이 개념 영양소를 세포 내부에까지 저희 나라는 이런 얘기도 쓰면 안 된다고 하지만 자, 공식적인 거기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98% 흡수시킵니다. 그래서 반응이 즉각적이고 아주 강렬하죠. 내 몸만큼 정직한 게 없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두려워 마시고요.
따뜻한 물 많이 드시면서 양을 조절하시면서 내 몸을 믿고 기다려주면서 몸 체크하시면서 드시면 돼요. 이 세포 회복 반응의 터널을 지나면 여러분은 완전히 새로운 몸을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리스토레이트 한 잔 타셔서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한 내 몸한테 잘했노라 토닥토닥 해주시면서 여러분들의 몸을 먼저 관찰하시면서 요거를 정말 제품에 대한 강력한 체험을 하시면서 확신을 가지고 드시면 정말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드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줌방송에서 참여를 못하는 게 운전 중에 할 것 같아서 오늘 녹음을 하고 여러분들께 줌방송에다가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유튜브로 다시 정리해서 올릴 생각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도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참 행복해. 좋아 좋아. 나는 참 풍족해. 난 이미 부자야. 라고 웃고 가슴 벅차게 감사함으로 매일매일 즐겁게 사시는 PM과 함께하는 그 축복으로 여러분들이 잘 누리셔서 함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도 평안한 밤자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취향상 액티바이즈를 드시게 되면 산소 공급으로 인해 체온이 1.5도 올라가면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거나 피부가 따끔거리거나 귀가 빨개지는 등의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는 막혀있던 모세혈관이 뚫리는 과정으로 막힌 모세혈관 세포에 산소 공급을 해줌으로써 얼굴과 두피, 피부가 툭툭 찌르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피부가 간지러운 현상은 몸의 독소를 급히 방출하려는 과정입니다. 자아 치유 본능을 깨워주면서 특정 부위가 빨개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위가 안 좋은 사람들에게 위가 아프거나 쓰림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럴 시에는 물을 많이 먹고 조금 지나면 좋아집니다. 수술 부위나 특정 부위가 통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장애 문제로 복통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은 평소에 약을 많이 먹거나 자궁이 차가운 분도 복통을 느끼기도 합니다. 몸에서 냄새가 나거나 진한 소변, 숙변, 진한 가래, 발진,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는 오염된 물질이 몸 밖으로 배출되면서 생기는 일시적 현상입니다. 이 모든 증상은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문제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인데 이것은 세포가 노폐물에 막혀 산소를 세포가 흡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분들은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세포는 흡수하지 못하고 그대로 배출하게 됩니다. 노폐물이 많은 사람은 5일에서 20일 정도 꾸준히 드시면 천천히 노폐물이 벗겨지며 조금씩 호전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증상은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오는 플러시 현상. 이는 내 몸속에 산소 공급을 해주는 반가운 증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